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네. 요즘 막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네. 안 된다. 매물을 풀어야 된다. 네, 네. 매물을 풀려면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에 찍었다시피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한다고 해도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이 정책? 규제?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인지, 네. 근데 정부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건지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런 게 시기별로 시장 상태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찍었던 영상은 상승장에 있다라는 전제에 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네. 이 시기별로 효과가 있냐 없냐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보다는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많거든요. 네네네. 사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매물이 100개가 있어요. 네. 100개가 있고 여기 매수자가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매수자가 한 20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도 수요 공급을 얘기하시니, 네. 네.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네. 100대 20이니까. 네. 네, 공급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이제 툭툭툭 떨어지지 네. 않는가. 네. 네. 표정 보니까 또 아니군요. 네. 제 표정에 나타납니까?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갑자기. 네. 아닌데 포커페이스로 아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아, 네. 그 느끼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의 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실제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매물이 많은데? 그렇죠. 매물이 많은데 네. 매물이 많은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매도자의 적극성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매도자의 적극성과 매수자의 적극성. 그 배짱이님이 이제 매도 100, 매수 20이죠. 네. 이럴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예상한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네. 둘 다 적극성이 100일 때 얘기해요.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고 네. 매수자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사려고 할 때 네. 그러면 둘 다 매 강도가 크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20명이 20개를 사버리면 네. 80개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팔려고 하니까 이제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죠. 여기서 적극성이 달라지면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 아파트의 적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매도자는 적극성이 약 10 정도 돼요. 10. 네. 매도자들이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많은데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에다 딱 걸어놓고만 있는 거죠. 그쵸. 팔면 일종의 팔리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그냥 1년 내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정말 팔아야 되느냐, 적극성 100%냐, 네.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매도자들끼리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원래 매도자들이 적극성이 있으면 이렇게 안 팔리고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내려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버틴다는 얘기죠. 그게 적극성이 10%.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조급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매도자는. 그러니까 이게 네. 상승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네. 바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네. 매도자가 적극성이 없고 매수자는 적극성이 많아요. 많아서 이걸 쫓아가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양도세 중과를 딱 풀어줬어요.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팔려고 나오는 매물은 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막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승장에서는 네. 이 매물의 적극성,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그 돈도 아까워서 지금 안 내는 사람들이 하락을 만들겠냐 이거죠.
그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한다고 해줘도 네. 그 매물이 적극성을 띠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높은 호가에 걸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00개가 지금 1000개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1000개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뭐냐면 매수자의 적극성이 되는 거예요. 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일종의 뭐냐면 지금 시장 네. 그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규제를 네네. 풀어준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풀어졌네? 그러면 나는 이때 1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못 샀던 사람들이 네. 조금 더 적극성을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익을 줄이게 만들었던 그 양도세 그렇죠. 중과가 수익이 이제 없어지는 늘어나잖아요. 거니까. 수익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물이 나오는 걸 지켜보겠죠. 혹시나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는데 매물이 안 나와.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적극성이 없으면서 호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적극성이 결여된 그렇죠. 이런 공급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네. 상황인데 자 시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 뒤바뀌죠. 네. 매수자의 적극성은 이제 10으로 줄게 됩니다. 굉장히 줄어든다는 네네. 얘기죠. 예전에 상승장에서의 매수자의 적극성에 비해서 하락장 같은 경우 매수자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매도자가 적극성이 이제 전에 없던 것보다 네.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매도자들이 서로 경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면 할수록 매수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적극성이 점점 더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니까 네네. 버틸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매수자의 적극성이 점점 줄어서 0에 가깝게 되고 매도자의 적극성은 점점 늘어서 100에 가깝게 됩니다. 네. 이때 양도세 중과가 풀어졌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시장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이 아니고 네네. 일단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 전환하면 네. 하락 전환해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하락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 풀어주면 가장 효과가 좋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 네, 이제 될 때가 아니고 될 때는 사실 사람들이 네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네. 네, 되더라도 네. 서로 견해가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네. 좀 하락이 어느 정도 네. 좀 진행이 되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락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이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의 적극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호가를 점점 네.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게 되면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정부가 어찌됐든 이 중과를 폐지를 한다면 네. 이 시기에 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그럼 사실 저희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일단 언제쯤 제가 될까요? 볼 때 지금 정부나 뭐 기타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런 수요와 공급의 적극성을 네.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 저는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 이론 가지고 그냥 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풀어줄 가능성이 많냐? 하락이 너무나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게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때 이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이제 너무 바닥기면 약간 부양책으로서 그렇죠. 이제 부양책을 그런 쓰는 거죠. 이때 부양책으로서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라.
사라 하는데 안 사죠.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정부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는 의도는 네. 부양이거든요. 네. 이때 쓰는 정책은 부양 의도입니다. 사람들 보고 사라 이 의도인데 사람들은 안 사고 팔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은 상상이 안 되는데 바닥기 때 풀어주면 뭔가 투자자들이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살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이명박 안 정부 때 하는데도. 그랬어요. 네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걸 풀어주잖아요. 잠깐 네. 효과가 잠깐 네네. 났다가 다시 이 쏟아지는 매물로 인해서 하락세가 되니까 매수자들이 뜨거. 내가 왜 사야 돼? 살려고 막 했다가 매물 막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락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옛날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큰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부양책을 굉장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침체로 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그때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는 반대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정말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쓰는 시점과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접근한다. 저는 이런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하락장 바닥기 때쯤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바닥기나 바닥기 조금 전에 이때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아직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